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부도가 나 300세대가 넘는 입주 예정자들이 총 300억 원의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보험도 무용지물이라는데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정률 77%에서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공사 현장에는 이렇게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내걸렸고 문도 굳게 잠겼습니다. 318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한 385억 원 가운데 80%는 고스란히 떼일 처지입니다. 시행사가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전액을 예치하지 않고 20%만 예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금된 게 78억인가 밖에 없는 거예요. 환급도 들어온 78억에 한해서만 환급을 해줄 수 있다. 78세대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입주 예정자가 낸 중도금과 계약금은 허그에 예치해야 하고 그 돈으로 허그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임대로 전환하기 전 주택조합원 73명에게 받은 78억 원만 예치했습니다. 나머지 240세대가 낸 임대 보증금 등은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예치 없이 직접 돈을 받아 산하 시공사의 공사비로 쓰다 부도가 난 겁니다. 공사비로 썼다고 합니다. 2주 빨리 돈을 받으려 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임차인들의 하나밖에 없는 안전장치를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와 허그,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행사와 허그, 금융기관에 연락을 시도하고 본사까지 찾아갔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상징물이 들어섭니다. 당초 서울시는 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구상했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공모전을 열어 다른 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이번 상징 조형물 설치를 두고도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광장 안 22개의 검은 돌기둥에서 빛이 솟아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새로 들어서는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입니다. 22개의 돌기둥은 6.25 전쟁 참전국들을 상징하는데 기둥을 이루는 석재는 각 나라에서 공수할 예정입니다. 참전 용사들에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세계인들이 소통하는 시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지하에는 22개 우방국의 현지 모습 등 관련 영상이 재생되는 미디어월이 설치됩니다. 지난해 6월 100m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과도한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계획을 바꾼 겁니다. 서울시는 조형물 외에도 연못과 식음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인데 조형물 설치에 108억 원, 주변 공원 정비에는 52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 반응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22국의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상징을 남긴다면 그 또한 큰 의미가 부여되리라고. 조형물과 광화문 광장이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올해 안에 조형물 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전남 무안군이 지난해 자체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460억 원을 들여 항공 특화 산단을 조성했는데 정작 분양이 안 돼 잡초만 무성하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 항공 특화 산업단지입니다. 포장도로 옆으로 텅 빈 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이 항공기 정비 산업을 유치하겠다며 자체 수입의 절반이 넘는 466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장을 짓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곳 무안 항공특화단지는 축구장 55개 규모의 땅이 텅 비어 잡초만 무성합니다. 현재까지 총 11필지 가운데 2필지만 해양경찰 항공대 시설이 들어오기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제 세청 두 군데가 하고 지금 MOA 해지가 한 군데 하고 이제 그 뒤로는 아직 계약은 없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한 곳도 신생기업이라 입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와 달리 분양률이 저조하자 무안군은 일반 산단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악으로 이제 그랬을 시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일반 산단으로 돌려야죠. 돌려서 이제 아무 업체나 군비와 국비 86억 원을 투입해 5년 전 조성한 몽탄 특화 농공단지도 전체 15필지 가운데 3필지만 팔린 상태입니다. 무안군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전남 보성의 율포 해수욕장은 솔밭으로 둘러싸여 사시사철 캠핑족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달집 태우기 행사에 구름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을 비롯해 관광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은빛 모래밭이 해안을 따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절경을 이루는 보성 율포 해수욕장입니다. 이곳 솔밭해변은 캠핑족들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바닷바람을 쐬러 온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바다가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인근에 들어선 녹차 해수센터에서 피로도 풉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그리고 몸 따뜻하게 노천탕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피로가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는 2,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모여 각자의 소원을 적어 국내에서 가장 긴 달집에 매단 뒤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율사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100m의 달집이 태워지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뭐든지 잘 때는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보성군은 율포 지역을 관광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500억 원을 들여 해양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율포항 방파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 군부대 5곳이 이전합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면 인구가 1만 명가량 늘고 일자리도 6만 개 이상 생길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경북 상주시와 영천시, 대구의 군위군이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이 후보지 3곳의 단체장을 만나봤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군부대 이전 후보지와 군인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이 시가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돌봄 문제, 공교육 지원 체계, 지역 산업 연계, 일자리 인력 양성 대책 이 3가지 축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발전 덕후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전역한 군인들의 인생 2막을 위한 경북 영천시는 육군 제3사관학교 등 이미 자리 잡은 군부대가 많은 군친화 도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민들이 자기 동네가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자녀 교육 문제도 이번에 제2한민구 유치로 인해서 영천구가 다른 지역보다 아주 우수한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같은 행정구역인 대구 군위군은 속도감 있는 이전을 약속합니다. 유치를 성명을 발표하고 추진 대회, 결의 대회까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불협화음이 거의 완벽하게 사전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후보지의 주민 수용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다음 달 최종 후보지 한 곳을 선정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의 마지막 퍼즐이 될 제3판교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일자리와 주거,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AI 등 첨단 학과가 있는 대학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장님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한국의 실리콘밸리 이 판교의 마지막 퍼즐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지금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1, 2판교가 지금 그 GRDP만 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보다 90조 이상 많습니다. 네. 1년에.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직주락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일하는 곳, 주택, 그다음에 그리고 락, 즐기는 곳,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근접하게 해서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저희가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 앞선 1, 2 판교와는 어떤 점이 차별화되는 건가요? 1, 2 판교는 일단 그 직주 근접이 안 됐고 네. 거기에 이제 특히나 이제 놀거리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연구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놀려면 홍대 앞에도 가고 강남역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이동 거리를 짧게 하고 여기서 일하고 놀고 먹고 마시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GH가 다산 신도시의 철도 위 컴팩트 시티라는 거를 지금 조성하고 계십니다. 이건 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착공을 시도를 했는데 철도 위는 이제 되게 그동안 버려진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철도 위에 저희가 새로운 공법을 가지고 그 위를 덮으면서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그러한 공간들을 지금 다산 신도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분 적립형 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네. 이건 공급 물량은 또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물량은 그 3기 신도시, GH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10,000호 이상을 늘려고 저희가 로드맵을 짰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으로 하는 분들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1, 2, 3 구간은 이제 임대주택의 가점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쉽고 네. 대개 이제 8, 9, 10 구간은 자기 돈으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에게 적금 들듯이 돈을 꾸준히 납입해서 20년 동안에 갚아나가게 하자. 이게 이제 지분 적립형의 주택의 개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올해 처음 광교에서부터 추진을 합니다.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10,000호 정도가 되는데 예.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하려고 하고 이제 그 동안에 각종 법령이라든지 뭐 종부세 문제라든지 세금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GH에서 올해 추진하고 계시는 주요 사업들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원래 일정대로 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는 차질 없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GH가 창사 이래 최대 물량을 올해 인허가 수준입니다만은 경기도에 공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그 진행이 될 1기 신도시 재건축 여기에 이제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적극 참여를 하고자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하여튼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방금 좀 말씀해 주셨던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 네. 그 부분 몇 가지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점 사업이 저희가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91개의 역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특히 올해 신경을 쓰고자 하는 거는 공간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경기도민의 경우에 한 60%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한 40%가 비아파트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근데 비아파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각종 편의시설의 혜택에서 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을 적시에 제때 공급하는 이러한 작업, 그러니까 뭐 경로당이든지 뭐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동두천부터 지금 시작해서 쭉 하고 있는데 올해 좀 더 확실하게 펼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아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10,000호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언제 공급되냐 이거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GH가 공급한 주택들은 대체로 후분양으로 갔습니다만은 일부는 선분양으로 바꿔서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빨리 받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초기에 얼마 정도의 목돈이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대략 가격의 이제 전체 주택 가격의 20%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5억이면 1억이 되겠죠. 이걸
그 지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4억을 20년에 걸쳐서 나눠 놓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 지역 대형 조선사와 협력 업체들이 지속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사회협력사의 낡은 생산 장비 교체와 경영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은 경남도가 시행하는 조선산업 상생협력 파트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조선소와 경남도가 사업 비용을 부담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